랭구님, 평소에 네. 저한테 네. 계속 세금 공부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 네. 제가 뭐 번 돈이 없는데 네. 왜 세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자꾸 세금 공부하라고 하시나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는 건 맞죠. 완전 있죠. 네. 그러면 세금 공부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지키는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을 거거든요. 맞아요. 버는 게 있어야 뭐 세금을 내지.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세금을 알면 내가 어떤 소득을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역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일만 하고 네. 급여만 받고 급여 받을 때 내는 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 연봉을 높여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아니라 세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세금은 버는 소득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벌면 나한테 훨씬 유리한지를 알면 소득세가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벌면 오히려 나에게 더 유리하겠다. 부자들은 다른 소득을 다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세금의 일단 종류를 다 알아야겠네요. 알아야죠. 근데 이제 네. 우리는 세무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세금 전문가분들한테 맡기면 되고, 네. 그렇지만 큰 그림 정도는 알아야 돼요. 소득에는 크게 우리가 이제 소득세 보통 많이 내잖아요. 네. 모든 직장인은 다 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뭔지 몰라. 네. 그냥 뭔가를 세금을 떼고 월급에 들어갔다, 요까지만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소득세예요. 어, 그래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그 종합소득세 안에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게 소득세 안에 들어가 있는 근로소득의 개념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근로소득만 벌고 있다. 네. 그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다. 근데 표를 조금 더 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많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이 내는 세금들의 종류예요. 이자소득 좀 받고 있어요? 이자를 받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은행에서 적금을 받으면 이자를 떼가요. 아, 그게 이자소득이에요. 그리고 배당소득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주주가 되면 배당을 받아요. 아, 그거에 따른 세금을 내죠. 네. 배당소득이죠. 근데 이제 주식도 배당을 주는 주식을 했을 때만 받는 거고 네. 대부분의 주식은 배당을 안 주죠. 네. 사실은. 그리고 근로소득은 이미 하고 있고 연금소득은 이제 연금을 부었을 때 받게 되는 거고 네.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다음에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책을 하나 썼어요. 네. 죽고 싶지만 뭐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제목으로 네. 썼는데 이게 뭐 대박이 난 거예요. 네. 그때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세금이 달라붙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가 그냥 일회성으로 어떤 강연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거라면은 그냥 기타 소득으로 빼줘요. 근데 얘가 작심하고 막 정기적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 사업 소득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몇 개 안 돼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6개밖에 안 되더라. 이 6개 세금을 다 내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내는 게 좋을까요? 다 내야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이자 소득도 내고요. 네. 배당 소득도 올해 냈고요. 사업 소득도 냈고요. 근로 소득 당연히 다른 분들 연봉 이상으로 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연금 소득은 제가 연금을 안 넣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욕심이 없고요. 나머지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보다는 저는 사업 소득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 사람은 저렇게 다양하게 내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만 내고 있을까?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세금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은 지금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에요. 네. 퇴직소득은 이거는 좀 스페셜한 경우잖아요. 회사를 그만둬서 퇴직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소득은 좀 별개로 좀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 나머지 하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양도했을 때 자산을
대표적인 게 사실 부동산이죠. 아,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내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표 하나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걸 착 째려보는 거죠. 이게 다 개인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아, 법인은 여기에 있는 거를 하나도 내지 않아요. 법인이 부동산을 사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사람들 낸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네. 법인은 양도세를 안 내요. 왜? 지금 제가 보여준 표는 전부 다 개인한테 해당하는 이 세금에 대한 종류거든요. 법인은 부가세랑 법인세만 내요. 체계가 완전 달라요. 네. 뭔가 불리한 것도 있고 장점도 있죠. 네. 근데 모든 큰 기업은 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인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걸 하고 있을까? 더 그게 이득이니까. 세법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알면 좋죠. 그럼 이 중에서 네. 개인이 어떤 소득에 더 집중해야 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소득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나요? 네. 이 표에 보여드린 6가지 종류를 네. 많이 받아서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게 필요해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지금 6가지가 종합 과세 소득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내가 뭐 이자 소득을 많이 받고 배당에서 받고 월급을 많이 받고 하면 다 합쳐서 평가를 해요. 네. 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네? 세금 최고 세율로 내 이렇게 때리거든요. 급여도 많이 받고 연금 받고 뭐 기타 소득 못 받고 하다 보면 무조건 최고 세율이에요. 그거 낼 거 다 내고 언제 돈을 불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답지가 없다는 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오히려 정답지는 어디에 있냐면 양도소득은 괜찮죠. 양도소득은 보면 나머지 것들 6개가 이제 같이 종합 과세를 시키는데 양도소득은 그냥 별개로 봐줘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법인을 3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램군, 제3의 램군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번 거, 뭐 쓴 거 빼서 남은 거에서 또 세율을 때리잖아요. 네. 법인이 많으면 유리하죠. 세율이 낮아지죠. 네. 혜택들도 많죠.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들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개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개인은 한 사람이고 네.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합산과세 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은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근데 법인이 유리하다는 게 크게 와닿진 않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법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거를 또 크게 와닿게 느낄 수 있을까요? 법인 같은 경우는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연봉이 있다고 봤을 때 연봉이 5천이에요. 네. 그러면은 연봉을 5천을 줘요? 안 주죠. 네. 엄청 많이 떼죠. 네.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이 한 450만 원, 400만 원쯤 되면 한 70만 원, 100만 원을 떼가. 받을 것도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떼고 준다는 거예요. 네. 그 떼고 받은 걸 가지고 알뜰하게 저축하고 쓸 거 쓰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법인은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떼고 들어오는 개념이 아닌 거죠. 네. 번 만큼 딱 그 금액이 세팅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얼마큼 쓰는지에 따라 공제할 거 다 공제해주고 영업이익에서 또 거기서 또 쓴 거 쓰고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혜택,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너무나 넓다 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세율 자체가 개인은 우리가 1억 이상 벌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40% 이상 내야 돼, 세금을. 그것도 먼저 떼가요, 심지어. 네. 기분 나쁘게. 네. 쓰지도 않았는데. 근데 법인은 PD님이 수천억을 벌어도 네. 22%만 내면 돼요. 저쪽은 많이 벌면 40%, 45%, 48%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여기는 맥스가 22%고요. 만약에 내가 번 거에서 쓸 거 다 쓰고 그 과세 표준 차액이 2억 이하다. 그러면 10%만 내면 돼요. 이것저것 다 해서 2억 남겨 먹었다고 하면 네. 그것도 잘한 거잖아요. 네. 세금 10%라니까요. 근데 2억을 내가 현금으로 개인이 받으면 네. 세율이 45%, 48%예요.
이게 4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똑같이 벌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부동산에 접목하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물론 지금은 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종류를 알면 어떤 소득을 내가 벌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것들을 벌게 됐을 때 분명히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이 뭔지 알게 되고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진행시켜야 나한테 유리한지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부에 대한 공식 알려준 적 있잖아요. 네. 그때 뭐 S는 VI다. 아,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진행할 때 필요한 공식이 있었죠. 네. 교환, 그 다음에 레버리지, 텍스. 세금, 텍스. 기억하고 있네요. 네. 이때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금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공식에 있어서 투자의 개념에 들어가면 세금이 꼭 필요한데 이 세금은 교환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이에요. 교환을 안 하는 사람들은 세금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환을 하는 사람은 세금 공부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부동산도 교환이고요. 내 재능을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환이고요. 물건을 제공하고 뭐 돈을 받는 것도 교환이고요. 다 교환의 일환이거든요. 그 행위를 할 때 세금을 알면 너무나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세금 공부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어떤 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 공부를 해서 역계산해서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는 꿈을 좀 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깊게 세금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께 맡기면 되니까.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꼭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들 세금을 안 낼 생각부터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무지로 그냥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벌벌 떨기만 해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는 세금이 있고 실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내가 많이 냈을 때 내가 많이 벌면 되는데 세금은 내가 많이 냈는데 실제 번 거는 나는 못 벌고 다른 사람들이 버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급여예요. 네. 급여를 뭐 자 연봉 2억 줄게 해요. 네. 세율 최고 세율 두들 맞아요. 최고 세율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 5억 이상 받아야 최고 세율이지만 네. 세금을 많이 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돈은 누가 다 벌어가요? 회사가 벌어가죠, 사실은. 그 다음에 배당소득 내가 주주가 돼서 배당을 받아요. 네. 배당 받아 좋네 했는데 실제로 배당을 할 정도면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게 잘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걔네들이 돈을 다 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표에서 왼쪽에 있던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정작 나는 돈을 많이 못 벌고 그걸 주는 사람이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양도소득이에요. 차익이 난 걸 온전히 내가 다 가져가고 거기에서 번 거에서 온전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내는 것도 내가 내고 버는 것도 내가 내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법인세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이 법인세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이 법인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하는 거죠. 네. S는 VI의 V죠. 네. 그 다음에 이 세금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는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이건 부동산에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I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S는 VI다. 이게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내가 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낼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이건 절대 손해볼 수가 없다. 안 벌면 세금이 없어요. 많이 벌면 많은 만큼 딱 내고 남는 건 다 내 거예요. 좋죠. 네. 감사합니다, 랭구님.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